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2019년 아베 내각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핵 재료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였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5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한일 정부 간 수출 규제 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은 창고를 연상케 하는 사무실 한켠에 작은 테이블 2개를 배치하고 설명의 제목이 담긴 인쇄용지 2장을 붙인 화이트보드만을 세워둔 채 진행했습니다. 반팔 차림에 악수나 명함 교환도 없이 의도적인 홀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말을 중간에 끊거나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는 등 눈뜨고도 보기 민망한 외교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자신만만해하고 경제 제재로 한국을 굴복시키고자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조 소재와 섬유, 석유, 정밀화학 제품 등에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 항공기 재료였던 탄소 섬유를 비롯해 선박기계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공작기계, 자동차 배터리 등 역시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굴지의 한국 대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심지어 한국 GDP 손실이 일본보다 5배나 높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과 위기론이 확산되자 수구 진영의 대다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9년 5월 17일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의혹을 보도한 이 기사는 결국 일본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민당 오노데라 이스노리 안보조사 회장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어판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전략적 침묵한다는 청와대 무능, 무책임일 뿐에는 일본 수출 규제 원인은 정부발 폭탄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고, 7월 11일자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 정부는 기업을 최전선에 세워서는 안 된다 사설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애초에 지금의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한국 법원과 정부라며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7월 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로 보도된 기사의 일본어판 제목을 해결책 제시 않고 국민 반일 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 바꾸며 한국 정부의 잘못임에도 반일 감정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중앙일보 또한 같은 시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한국 국민들을 비판하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치부했습니다. 이에 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시 자유한국당도 가세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그 길이라며 사실상 일본에 굴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 비판 당시 우리 일본이라고 말하며 친일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일부 수구 인사들까지 나섰습니다. 주옥순 당시 엄마부대 대표는 아베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는 정부 비판과 함께 일장기가 등장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 자유한국당 등 수구 세력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 정부 비난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국익을 저해하고 매국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파렴치한 작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며 본격적인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매진했습니다. 위기에 강해지는 한국인 특유의 자생력이 발동된 것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며 민관 협력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운영해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공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했고 한때 90%를 넘던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액체 불화수소는 사실상 100% 국내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SK 머티리얼즈 등은 핵심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을 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기업 실적의 급감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일본 기업은 생존 전략으로 한국에 와서 공장과 R&D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효성그룹은 초고강도 탄소섬유 T1000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철보다 10배 이상 강하면서도 훨씬 가벼워 미사일, 우주로켓, 항공기, 수소차 탱크 등에 쓰이는 국가안보와 첨단 산업의 핵심 전략 소재입니다. 이 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이 독점하며 기술과 데이터를 철저히 통제해왔고 한국은 고가의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효성그룹과 한국정부,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여 연구를 가속화했고 정부는 탄소소재법을 통해 자립화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정책과 국방 우주 분야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상용화 기반까지 다졌습니다. 누리호 발사체와 수소탱크 등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했고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일본과 당당히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정리하면 경제 제재를 통해 과거사 은폐와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하던 일본이 외려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았고 한국은 기술 주권을 이루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일본에 동조하며 내부 분열을 부추겼던 수구 친일 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았습니까? 친일파들의 생각과 달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산업 전반에 걸쳐 소부장의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